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 등 4만 3천 명이 모이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소멸됐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서부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이번 태풍의 여파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는 37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진 단지 5곳이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LH 전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에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한국에 동결됐던 자국자산 8조 원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이번 태풍의 여파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수십 대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가 집계한 이번 태풍 피해를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약 16시간. 대구 군위군 하천에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무너진 제방복구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제방 유실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시설물 피해는 수백 건. 피해는 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여 가구는 밤새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경남, 전남 등에선 서울 여의도의 3배 이상 규모 농지에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카눈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또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했지만 조치가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는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원 인력이 최고의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잼버리의 공식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 또 잼버리 대이동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이 1,100여 대의 대형 버스로 상암 운동장에 모이고 행사 이후 또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대원들에 대한 급식, 행사장 질서 유지는 물론 출연 아티스트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장치 등 각종 시설의 안전과 청결 유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비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 인력이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행사장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 43개 부대 소속 2,500여 명을 투입합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콘서트 종료 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송조명차 11대를 배치하고 교통경찰 412명과 순찰차 30대도 배치합니다. 경찰은 인파 관리와 대테러 대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마포구 상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와 관련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TBS와 주요 지하철 역사의 미디어 보드, 시 누리집과 SNS, 도로 전광 표지 등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교통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고 외국어 상담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가운데 보강 철근이 빠진 단지가 추가로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LH 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LH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현준 LH 사장은 오늘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임원 모두에 대한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한준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받았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거취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LH 조직 혁신과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 표명인데요. LH 사장과 부사장,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등 상임이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LH의 관리감독 소홀과 정관 특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조직 간 소통이 부재하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관특혜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외부 기관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LH 임원과 사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보강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더 발견됐기 때문인데 아파트 단지명도 공개됐다고요? 네, LH는 앞서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5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 남양 뉴타운 B10단지와 평택 소사벌 A7단지, 파주 운정 A37단지 등 준공이 이미 완료된 3곳과 고양 장양 A4단지와 익산 평화 등 현재 공사 중인 2곳입니다. LH 이현준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락 사유를 확인해 보니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이 5개 미만이었고 즉시 보강 공사를 진행해 안전에 우려가 없었다고 내부 직원들이 자체 판단해 발표해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단지는 모두 2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LH는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LH 아파트 단지 10곳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보강 철근이 빠졌는데도 자체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LH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최수건 상병 손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건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군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네, 박 전 수사단장은 먼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입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5차례 통화한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와 함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관리관은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했고 자신은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민간 경찰류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인 5명이 교도소 밖 수용시설로 옮겨진 배경에 미국과 이란 정부의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수감자 석방 대가로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60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에 대한 동결 해제와 함께 미국에서 각종 제재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란 국민을 석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 제재 준수 명목으로 인해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불법으로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수감자들이 수감자 맞교환을 위해 교도소 밖 제3의 장소로 이송됐다며 해당 자금이 이란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될 때까지는 풀려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미국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 허리케인이 키운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53명이 숨지고 관광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우리 교민과 또 관광객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주요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수천 명이 자택 등지에서 필사히 탈출을 했고 일부는 바닷가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우이 섬의 형형색색이던 지붕이 산불이 덮치면서 일제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는데 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 등 관광객 수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It's just scary to see a big wildfire just kind of coming your way, and it's not some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호놀룰루 총령 사관은 마우이 섬에 거주하는 교민 500여 명과 우리 관광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인 피해 접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호놀룰루 직원 2명이 오늘 첫 비행기로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지금 마우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또 추가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마우이 섬의 전기와 통신망이 모두 끊겨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압구정역 앞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해당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사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영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롤스로이스 운전자 저희가 이제 신 씨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신 씨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구속 심사 받으러 갈 때 취재진 피해서 예정보다 조금 늦게 지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태도 같은 것들 구속영장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다 정해놓고 하는 일이라 뭐 마음대로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것이 재판부에 하나도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긴 줄 텐데 그것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구속에 영향을 줄 요인들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구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제 아마 1차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이제 약물이 케타민 정도만 나왔는데 국가수에서 이제 뭔가 상세하게 다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7가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 구속 여부를 뭐 결정하는 사유는 사실은 이 사람이 과실이었냐 아니면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약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다음 그러면 구조 조치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따져져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 씨가 2일에 사고를 냈고요. 그리고 3일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석방한 경찰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그 마약 상분이 검출된 걸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17시간 만에 풀려나게 된 경위가 도대체가 이게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뭐 상대방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게 지금 뭐 심각한 상해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로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해가 심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심지어는 시약 검사에서 간이 검사에서 마약이 나온 사람을 풀어주느냐 하는 부분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뭐 신원이 확실하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뭐 차후에 구속 심사를 받게 될 때 출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원론적으로 보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나 네. 지금 사안별로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경찰이 당시에 알았다고 해요. 마약 전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뭐 도주 우려 같은 게 있으면 사실 구속을 시켜야 맞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종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을 변호사 얘기만 듣고서는 풀어줬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하는 제도가 원래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까? 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뭐 비싼 돈을 주고 쓰는 사선 변호인은 뭐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뭐 차별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도는 없습니다만 예. 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제 담당 뭐 강남 경찰서의 담당 형사에게는 그런 부분을 추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이제 마약 전과가 어떤 전과였느냐,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약 전과가 2016년도 7월 달부터 17년도 3월 달 사이에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예. 사실은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뭐 징역형이 나왔고, 지금도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이 나와서 사고를 낸 건데, 이런 식으로 상습성이 가정이 되는 마약 상습범의 교통사고, 그것도 피해자가 정말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 사람을 뭐 불구속 수사의 원칙만을 내세워서 구속을 안 한 게 이게 정당하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사고 당일에 그 신 씨가 병원으로 가는, 그 피부과로 가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네. 들어갔다가 한 9시간 지나고 나올 때 상당히 비틀거리면서 차로 가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CCTV를 보시면 예. 누구나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제대로 된 의사였으면은 지금 이런 약물을 투약했을 때, 수면 마취제 같은 거를 투약했을 때 그날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24시간 후에 운전을 하라, 틀림없이 주의를 줬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만약에 모두 생략된 채 지금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앞뒤도 가리지 않고 지금 처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주사제를 쓴 거라면, 사실은 그 병원도 어떤 병원이냐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 사람의 이제 그 검출된 약물은 7종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7종이 신경 안정제도 있고 그 안에 수면 마취제도 있고 막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물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강남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약물을 뭐 칵테일식으로 복합적으로 투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님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님스요? 네, 그것은 NIMS 이렇게 쓰는 건데, 약물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 이제 기록이 남죠. 그래가지고 그게 남용이 된 환자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지금 내원한 환자가 마약을 하자고 드는데, 이제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약해 달라고 하는데 좀 의심이 되면 지금 님스라는 시스템으로 이 사람의 처방 경력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왜 유모 씨 연예인이 검거된 것도 바로 그 님스 시스템으로 추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7가지 약물을 투약한 과정에 지금 이 병원들은 얼만큼 개입이 돼 있는 건지, 그와 같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처방전을 내려서 투약을 시킨 건지, 이 대목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경찰도 그래서 결국 뭐 그 동네에서 또 풀어준 그 경찰도 궁금하고, 이게 다 강남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네, 병원의 책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아다녔고요. 매달 2번 정도 총
16번의 시술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씨 주장으로는 이게 여드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투약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약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드름 치료를 수면 마취제를 넣고서는 하기는 일단 어렵고요. 신경 안정제도 여드름 치료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가지의 약물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처방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진단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매칭을 시켜보고 부적절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신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상당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인데 이 영상 전체를 봐도 전반적으로 이제 진술이 조금 이게 본인이 한 건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대부분이고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일단 이 발언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 중인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이제 과실이었고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구호 조치까지 했는데 그런데 불행한 이제 뭐 운이 나쁜 결말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한편 또 저 유튜브에서 기절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절한 사람이 본인이 기절했다. 네, 사고가 나서 기절했대요. 그런데 기절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구호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심지어 지금 이 사람이 한 발언에서 전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이 구호 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 하는 대목이에요. 도대체 어떤 경찰이 지금 현장에 입회해서 저 사고를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구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이 안 된 것도 좀 이상하지만 경찰이 나서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대목도 그럼 도대체 이 경찰이 누군가 그것도 좀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고 신 씨가 자기 주장으로는 조수석에 있는 담배를 줍다가 주위 태만으로 난 사고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 이 발언도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2016년도부터 마약을 상습적으로 해와가지고 지금 이제 징역형이 나온 것도 있지만 문제는 2019년도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때 등장하는 약물은 필로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7, 8년을 뭐 각종 이제 수면 마취제, 무슨 신경 안정제, 필로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고까지 이어진 거라면 거의 약물 의존도가 뭐 마약 중독자 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일어난 사고이다 보니까 지금 신 씨의 주장이 변명이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는 아마 틀림없이 팔이나 뭐 이런 데는 주사 자국이 정말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경찰이 조금만 확인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뭐 문신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팔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경찰은 풀어주고 또 지금 뭐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의사들은 뭐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처방을 받았는지 무슨 약물을 투약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다 이렇게 투약을 시키게 만들었는지 대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다 이런 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운전석에 앉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게 거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낸 사고라면 이거는 사실은 미필적 고의, 사람이 죽어도 뭐 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운전석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미필적 고의도 지금 살인 미수까지도 지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살인 미수까지도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신 씨 구속 여부가 이제 이르면 오늘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 뭐 굉장히 이 증거 인멸을 위한 다양한 이제 압력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할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꼭 이제 구속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을 좀 해결할 수 있게 수사가 좀 더 세세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스토킹 집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송치되기 전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원종 어제 이제 호송차로 이송되는 옮겨지는 과정이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 네.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 사람의 이제 진단명이 있었잖아요. 그 진단명은 뭐 조현병 전조 전 증상 정도 되는 조현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데 문제는 지금 저분의 저런 인터뷰의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발언이 듣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지, 유가족의 입장은 어떨지가 고려가 안 된 것 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만 지금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증상과 연관된 이제 저런 이제 증상의 경우에 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뭐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외부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이제 결국엔 사고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듣는 기자들은 느낌이 어떨지 진짜 유가족은 자기 얘기를 듣고 진짜 뭐 사죄를 하는 것으로 느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제대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런 이제 특징이 차후에 재판에 가서는 이제 뭐 책임 조각 사유와 연관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다투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통 이렇게 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이 드러날 때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네. 최원종은 사실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는데 어제는 이제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고 얘기를 한 모습이 조금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게 머그샷을 이제 거부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는 마음이 안정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되고 면담도 하고 뭐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번에도 뭐 지금 기자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꼭 해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나 마스크가 있으면 충분히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다 드러내고 마지막에 한 얘기들 자기가 이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고 결국은 뭐 스토커들을 결국 해코지를 뭐 스토커에게 반격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아주 누누이 하잖아요. 구구절절히. 그러한 이제 어떤 의도로 애당초에 마스크를 안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런 동기는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은 못 하는 거죠. 판단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네. 경찰에서는 일단 최원종의 범죄를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묻지마 범죄를 알고 있던 걸 새로 규정한 거죠? 네, 뭐 경찰청에서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묻지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묻지마 범죄가 사법기관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묻지마 관광이라고 한때 그걸 보고 어떤 기자가 뭐 지금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묻지마 범죄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기사 이후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게 된 경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술 용어도 아니고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는 이름을 쓸 수 없다 하여 경찰청에서 이상 동기 범죄다. 그렇게 지칭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금년도부터 이상 동기 범죄를 파악을 해가지고 킥스라는 이제 범죄 프로그램이 있어요. 범죄 정보, 사건 정보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할 때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련이 없다, 비면식 관계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기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이상한 동기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행동이 지금 굉장히 비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잖아요. 만약에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살인범 같으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직후 도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주를 뭐 분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을 이제 싸돌아다니는 이런 비전형적인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이런 이제 명칭으로 지칭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18건을 추적을 했어요. 금년도까지, 지금까지 금년도에 발생한 게 18건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2분의 1이 5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전과가 많다는 것도 틀림없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원래 있습니까? 원래 사이코패스는 조현병 환자들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반사회성 뭐 성격장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은 1차적으로는 조현병이란 진단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물론 객관적인 기록이 제일 중요해요. 수사 경력 조회 이런 것들이. 그런데 면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문항은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력에 대하여 다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데 뭐 횡설수설하니까 일단 면담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문항을 측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이코패스 평가를 못했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현정 이번 사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 나갈 때 어떤 부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라도 수사 과정 중에 초동 단계에서는 보통 자신이 정신증적인 증상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호소하고 있는 그 스토킹 뭐 망상이 있었다, 피해 망상이, 이 부분이 실존하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좀 과장돼서 좀 꾀병 비슷하게, 꾀병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자기한테 유리할 것을 목적으로 책임을 조각하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거나 이럴 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보내서 지금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이제 법무부에서도 사법 입원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사법 입원 제도가 어떤 겁니까? 사법 입원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입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시킬 수 없게 됐잖아요.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치료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사람도 병식이 없었잖아요. 조현병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병이 있다는 거,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나 뭐 공공에 위해를 가할 만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법원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입원을 해야 한다, 약물 치료를 해라, 이렇게. 근데 그 이제 과정에 병원도 개입을 합니까? 병원은 감정을 하죠. 감정. 감정을 해서 전문 의나 이제 임상 심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받은 뒤 법원에서 그래서 입원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법 입원제를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지, 아니면 경미한 범죄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입원을 강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 그 대목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강력 범죄들 보면 이전에 이제 소년원 다녀왔던 그런 전과자들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년전과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뭐 대책도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청소년이 결국 청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뭐 대부분 학업 중단을 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부터는 거의 뭐 외부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고립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한 24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지금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들이 왜 고립이 됐는지를 보니까 대인관계의 어려움, 예컨대 지금 이번에 최 씨처럼 대인관계가 전혀 없는, 정유정도 대인관계가 없었죠. 그런 특징을 가진 이제 은둔 청년이 10% 정도 있다는 거예요. 24만 명 중에.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진짜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 중에 일부는 상당히 정신과적인 문제도 안고 있을 텐데 집에 혼자 고립돼 있으니까 아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결국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정신건강, 전국민 정신건강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사건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실 말씀은 간사 두 분이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발 상임위가 장제하는 거예요? 제발 상임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일단 합의하는 거, 하는 거를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회 실시계에서 채택권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실시계획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내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이유. 앉으세요. 회의를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언을 드릴게요. 의견을 어떻게 위임을 해? 여기서 위임 자체도 의견을 받아서야지. 그럼 엉터리지. 아니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합의가 된 대로 저는 한 겁니다. 무슨 그게 권리관합니까?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이의신자라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요? 아니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어디서? 그래서 저는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서 하십시오. 그 연장선상에 저는 한 거고 이제 이야기 정확하게 하세요. 발언할 거 있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히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아니 들어보세요. 마이크를 쓰는 분하고 마이크를 안 쓰는 사람은 차이예요. 의견하면 안 된다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고. 아니야 정리할 거 없어요. 뭘 정회를 해? 뭘 정회를 해? 빨리. 아니 의견 일차 들어갈 때. 아니 그럼 의견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행 간사 2분씩 주세요. 2분씩이요? 보통 3분씩 했는데 2분 주시네? 그래요? 그거는 전임위원장께 사실. 여야가 마주보면서 하는 회의인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거의 석 달 만에 제가 과방위로 오고 나서 석 달 만에 처음 위원장님 뵀거든요.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위원들의 말을 안 들으세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두 번째. 의사봉 좀 너무 세게 좀 두들지 마세요. 저 가까이 앉아있는데 힘들어요. 그 짜증을 내시는 건지 뭐 훈계를 하시는 건지. 방망이를 세게 두드리나 늦게 두드리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의사 일정에 좀 도움 좀 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짧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한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경주 33도, 광주 31도까지 오르며 날이 무덥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연휴 내내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 이남 내륙은 오늘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안동과 포항 31도, 대구와 창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